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새벽에 하방 압박 받고 오늘 날짜로도 변동성을 가져왔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론적으로 770원 라인대를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대라 하더라도 여전히 한참 모자른 단가인 거는 충분함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가를 이탈할까봐 700원 이탈하고 또 다시 한번 6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도 시점을 잡으면서 손절을 하셨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 코인은 다시 반등력을 가져오면서 주봉을 맞출 수밖에 없다. 왜? 주봉상 저점을 높여가고 있었던 그 부분에서 계속적인 이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왜 그러냐면 리플이 갖고 있는 고래들의 모멘텀을 알고 있으면 이 고래들 또한 이 리플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래는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고래가 왜 매집을 할까? 리플이란 거 우리가 왜 투자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세 번째로 뭐가 있죠? IPO부터 ETF까지. 자, 이런 호재성 이슈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던 이유가 뭘까? 우리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리플의 모멘텀에 손실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비트코인 자체가 ETF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자산이 분배가 되었고 1월 달에 그 부분의 변동성이 엄청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이저 코인들, 리플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영향을 받았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먼저 짚어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 차근차근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 차트 보시죠. 이건 주봉의 모습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봉상 보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시점에서 750원 라인은 무조건 위로 올려놔야 된다. 이 저점을 높이는 그 부분이 바로 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이 주봉상 보면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거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나는 왜 손실 중이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 아니냐? 많이들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틀린 말씀 아니죠. 상승했다가 하락, 상승했다 하락, 상승했다 하락, 상승했다 하락. 자, 이러한 모습만 보이니까 고점 라인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손실 구간일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차곡차곡 저점 라인에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갔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현재 수익 구간이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손실 중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냐,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간은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리플 코인이 앞으로 나와 있는 과제가 꽤나 있습니다. 이 과제,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리플 코인은 상승 여력이 나와야 되지만 이 부분의 상승을 곧바로 보여주느냐, 아니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는 털어내고 다시 매집하면서 움직일 것이냐. 지금 이 고래는 후자의 길을 택했다는 거.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건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모멘텀에 어떠한 목표 단가를 이룰 수 있는지 이 부분 먼저 체크해 드리면서, 두 번째로는 매수와 매도의 타점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극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 난 손실 중이다, 매입 단가 1,500원입니다, 2,000원입니다, 어떻게 매매 대응할까요? 이러한 분들 제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어떻게 해야 수익 구간을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미국 법원의 소식부터 전달해 드릴게요. 자, 미국 법원이 어떤 걸 내렸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 법원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사와 SEC 합의안 내년 2월까지 마련해라.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2023년도 11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약식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너희들 빨리 합의해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미 정부 입장에선 이 CBDC의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겠습니까? 이 CBDC란 게 뭐죠?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제 거진 이용 안 하시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으실 건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간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CBDC 우리 또한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선 중국에 대비해서 러시아에 대비해서 CBDC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리플과 손을 맞잡아야 되겠죠. 근데 리플이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와 싸우고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원 입장에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빨리 해라. 내년 2월까지 합의해라. 올해가 지금 이번 달이 2월 달입니다. 그래서 SEC는 무엇을 했습니까? SEC는 법원에 요청했어요. 우리 리플의 판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왜 판매 데이터가 필요했을까? 왜 공개 명령을 내렸을까요? 당연하겠지만 SEC가 뭐라고 했습니까? SEC가 나 리플한테 과태료 부과할 거니까 이 부분 빨리 필요해서 해당되는 벌금형으로 끝내겠다. 라는 부분이 가장 크겠죠. 이 부분에 나와 있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폭스뉴스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당되는 부분, 나는 앞서 SEC는 과태료 액수 결정을 위해서 리플 측에 어떤 부분 2024년 재무제표와 기간 대상 XRP 판매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법원에 강제 명령을 요청했다. 라고 합니다. 자, 과태료를 액수 결정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벌금을 내기 위해서 벌금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으로 빨리 승인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시장에선 SEC와 니플의 사이 이 부분이 빨리 끝나야지 니플이 갖고 있던 세 번째 강력한 상승 모멘텀인 IPO, 기업 공개 또한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IPO와 ETF 또한 마찬가지로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이 같이 엮어져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리플이 갖고 있던 SEC별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성 이슈가 해소가 된다. 악재가 해소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강력한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 비트코인 지금 하방 압박 받으면서 변동성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호재성 이슈를 갖고 가고 있지만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비트코인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리플 또한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까를 우린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ETF는 IPO 기관 수요로 인해서 올해 8만 달러를 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2월 18일 날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IPO와 기관 수요로 올해 8만 달러를 간다.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다. 자, 이러한 상승력을 보여줄 거로 예측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하방 압박 받으면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자, 지금 비트코인은 누가 사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블랙록입니다. 자, 블랙록이 ETF에 나오면서 계속적인 매수 라인을 잡고 있다. 근데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점에 매수 라인을 계속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때요?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 그런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블랙록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의 바닥을 쳤나 물어보고 있는 보죠. 리플은 고래들은 부정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강세 포지션을 늘려나가고 있다. 자, 누굽니까? 고래가 강세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 이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고래들의 거래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해당되는 얘들의 포지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래라고 하는 게 블랙록 등에 해당되는 큰 자금력을 이끄는 아이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리플 고래들은 롱 포지션의 미스터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왜 미스터인지 보니까 이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다고 해요. 제자리 걸음을 갖고 있다. 자,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사모으고 있다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 2월 8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이 롱 포지션을 늘어나고 롱 포지션을 계속 사게 되면 그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리미엄이 제자리 걸음이래요. 그래서 미스터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 좀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보시죠. 이 부분에 롱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하락했고 여기에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다. 횡보 라인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 리플 가격은 어떤 거라고 합니까? 바닥권에서 고래 투자자들은 축적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축적이라는 게 뭐죠? 매집이라는 겁니다. 고래들이 매집하는 단계. 왜 비트코인과 같이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 엄청나게 코인 시장이 상승할 거야. 많은 기대감이 함께 있었죠. 근데 ETF 나오고 나서 1월 달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락했어요. 6천만 원 이탈했었죠. 5천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다시 7,100만 원대까지 올려놨죠.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매집이라는 걸 합니다. 매집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매수와는 틀립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예요. 근데 매집은 상승했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가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리플 코인 앞으로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 관점들을 가져가겠죠. 근데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이 SEC와 리플의 합의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거는 11월 대선 결과의 변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대선 뭡니까?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누구? 미국의 대통령 선거예요. 자, 글로벌 모든 초점이 다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미국 대선. 이 미국 대선이 곧 나옵니다. 2024년도에. 24년도에 뭐 뜻깊은 게 많죠. ETF가 나오고 두 번째로 반감기. 시장, 코인 시장의 반감기라는 거는 채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대선이 있어요. 자, 대선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 또한 리플과 SEC와의 관계에서 대선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공화당 대선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 자주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이건 보시죠.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의 권한이 과도합니다. 내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거예요.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왜 이런 멘트가 나올까? 왜 이런 공약을 펼칠까요? 미국 투표를 받으려면 국민들의 투표를 환심을 사야 되겠죠.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 시장에 투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공약이 당연히 긍정적인 시장 움직임으로 바꿔놓아야 되겠죠. 이 모든 부분들이 SEC를 압박하고 있고 SEC를 압박한다면 당연히 리플한테는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리플 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리플은 계속적으로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리플이 미국 내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티를 인수했다. 이게 2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이 부분 말고도 어떤 뉴스도 있습니까? MTL이 뭡니까? 송금 사업이에요. 송금 사업 제품을 내놓겠다. 3년 만에 내놓는 겁니다. MTL은. 자, 이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 이게 수탁업체거든요. 미국 내의 신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고 MTL이라는 건 송금 라이센스를 취득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SEC한테 시장을 압박당하면서 리플은 미국에서 다 손을 떼면서 아랍 쪽에 나가고 아시아 쪽에 나가고 유럽 쪽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 증권성 여부 계속적으로 미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와라. 우리나라는 너 증권 아니라는 건 이미 판결됐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당되는 리플 CEO는 만약 내가 법원에서 SEC 지게 되면 나는 다른 나라 갈 거다. 미국을 떠나겠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미국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차근차근 스타트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누구와 손을 맞잡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 화면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누구예요? 은행권들입니다. 노바티부터 GMT, 로켓풀, 니움, SBI, SCB, 비테크, 모듈러. 자, 이러한 은행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 있고요. 유럽에 있고요. 아시아에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이 리플의 관계사, 리플의 파트너사로 되어 있죠. 당연하게도 리플,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어요. 왜 그런가?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리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다. 매달 초에 락업이 해제되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락업 해제됐으니까 매도 물량이 엄청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매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락업이라는 거, 네, 말 그대로 매수와 매도, 그러니까 매도를 못하도록 묶어놨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시장에 출현하게 되면 당연히 물량은 많아지니까 매도 심리가 강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근데 지금 단가, 리플의 단가를 보면 그게 확실히 다르죠. 제가 이 뉴스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2월 1일 날 매달 원래 행사처럼 항상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옵니다. 리플의 락업 해제 물량, 당연히 매도 심리가 강해진다. 틀린 말씀은 아니니까 매도할 수 있죠. 근데 리플의 가격대가 얼마였습니까? 700원대예요. 700원대에 누가 매도를 할까요? 어떻게 돼요? 2월 1일 날 그리고 2월 2일 날짜로 다시 5억 개의 락업 그리고 2월 2일 날 같은 날짜로 3억 개의 락업 8억 개가 재차 락업이 돼요. 이 심리를 알고 있으면 지금 단가에선 매도할 일이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이 부분 굉장히 강조 말씀 많이 드렸던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의 리플이 하방과 상승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때요? 지금 제가 이 일봉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 많이 해드렸었는데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안정감 있게 상승력을 끌어올렸어요. 자, 어느 시점부터? 바로 여기가 700원 라인. 여기 라인이거든요. 700원 라인을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려주고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려주고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는 당체는 이 700원 라인의 바닥 구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다. 자, 700원 확인하니까 어떻습니까? 750원. 다시 800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고 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지금 라인에서 안정적인 지지 라인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 지지 라인을 테스트한다는 건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 손실 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지 라인을 타고 나서 이 지지를 판단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수익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고래들은 또 한 번의 매집 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앞으로 수익 구간은 더욱더 커진다는 걸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이 영상에서 확실히 유익한 부분을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 리플 코인 투자 심리가 떨어지면 매도하고 올라가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기준 라인을 잡고 이 기준 라인대로 수익권을 매길 수 있도록 확실한 저점을 잡아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셨던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된 투자를 같이 한번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